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2경기 시작합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경기에서 화성시 코리오와 BGF 팀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화성시 코리오가 4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화성시 팀에게는 축하할 일이 하나가 더 있었죠. 네, 원성진 구단이죠. 그 화성시 코리아의 원성진 구단이 통산 11번째로 100승 클럽에 달성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원성진 선수가 또 하나의 기록을 만들어냈고요. 자 오늘 11라운드 2경기는 한국물가정보와 포스코 캠텍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먼저 순위표와 함께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결을 펼치는 포스코 캠텍과 한국물가정보 1위와 5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이 최근에 2연패를 당하면서 2위인 킥스의 한 경기 차 턱밑까지 추격을 당했습니다. 오늘 판 정말 중요한 한 판입니다. 자, 중요한 한판, 오더도 중요하겠죠. 1국 장고대구 강동윤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대결 첫 판부터 빅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26번째 만남이고요. 통산 상대 전적은 13대 12로 한 발짝 앞서 있지만 올해는 또 다릅니다. 올해 최철환 구단이 맥심배와 농심배 예선 결승에서 두 번 모두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습니다. 이국 속기 박하민 선수와 나현 선수의 대결, 박하민 선수가 한 차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네, 올해 초에 만나서 한판 승리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 KB리그에서 박하민 선수가 5승 2패까지 가서 아주 잘했는데 최근 3연패 좀 네. 주춤합니다. 그에 비해 나현 구단은 최근 4연승, 토탈 9승 1패, 공동 다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국 속기 박건호 선수와 변상인 선수의 대결, 역시 한 차례 대국을 펼친 바가 있었는데요. 변상인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네요. 네, 5월에 만났으니까 약 4개월 전에 만나서 변상일 구단이 한번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국 속기 허용호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결, 상대 전적에서는 4대2로 이원영 선수가 앞서 있고요.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입니다. 네, 전반기에 이원영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KB리그 통산 전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3대2로 이원영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허영호 선수의 그 연패 탈출이 시급합니다. 지금 6연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허영호 선수가 오늘 판을 이겨서 연패를 좀 탈출할 것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 대국은요. 신민준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결로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 두 선수 첫 대결이네요. 네. 올해 신민준 구단은 5승 5패를 하고 있고요. 윤찬희 선수는 4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지명과 오지명의 대결,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결을 펼치는 포스코 캠텍의 주장 최철환 선수 KB 통산 200대국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고요. 최철환 구단은 2015년 7월에 가장 먼저 100승 돌파를 했는데요. 200국 달성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네, 또 많은 기록을 만들고 있는 최철환 선수인데요. 또 갑조 리그에서는 130대국으로 한국 선수들 중에서 또 가장 많은 대국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철환 구단은 그 양대 리그에서도 가장 많은 대국수, 가장 많은 승수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오늘 11라운드 2경기, 자 오더 어떻게 보시나요? 오더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재미있게 짜여진 것 같고요. 1국과 2국, 3국이 모두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팀 승수로 봤을 때는, 승부로 봤을 때는 4국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허영호와 이원영의 그 승자의 대결에서 오늘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또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 자존심이 걸려있는 대결인데요. 자, 오늘 11라운드 2경기는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스호키입니다. 박하민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랭킹은 나연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네.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랭킹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나연 구단이 랭킹 7위고요. 네. 박하민 선수는 랭킹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52위예요. 랭킹 차이는 좀 나지만 그래도 상대 전적에서 한번 승리한 기억이 있고요. 또 이 두 선수는 상당히 좀 기풍이 최철한 선수입니다. 가면 갈수록 네. 또 이제 많은 기록을 만들어내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철한 선수. 올 시즌은 5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랭킹은 10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최근 성적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5연패를 당하고 있고요. 네. KB리그에서도 2연패, 갑조리그에서도 3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 8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의 그 통산 전적을 한번 보시면 117승 71패인데요. 188국을 소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국에 12판이 모자라죠. 아마 곧 그 최철한 구단의 200국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기사는 그 최철한 구단이 가장 먼저 100승의 이름을 올렸죠. 네. 그리고 2달 후에 강동윤 구단이 역시 100승 달성을 했습니다. 그 100승 달성과 200국 그 달성 시기가 네.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100승을 기록한 선수가 윤준상 구단하고 이창호 구단, 어제 100승을 한 원성진 구단까지 네. 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기록인데요. 네. 매년 이 두세 명의 선수가 이 100승 달성에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최철한 구단은 100승을 달성한 지가 지금 한 3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벌써 34승을 추가해서 지금 무려 134승의 통산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최다 대국이라는 또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이 갑조 리그에서도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통산 성적은 64%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갑조리그에서 뭐 해마다 네. 최소 60% 이상을 해줬던 최철한 구단인데요. 올해 지금 갑조리그에서 6연패를 또 하고 있고요. 네. 올해 성적은 3승 8패로 좀 부진합니다. 근데 뭐 워낙에 노련한 선수고 뭐 연패 탈출하는 그 법을 알고 있는 선수라서 네. 오늘 대국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반에는 요즘에 그 유행하는 양화점 포석이 안 나오고 흑이 강동윤 선수죠. 한 칸 높은 구침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강동윤 구단이 이 한 칸 높은 구침을 꽤 좋아하는 것 같아요. 100번으로도 얼마 전에 벌어졌던 용성전 2국, 결승 2국이죠. 네. 결승 1국이었네요. 거기서 김희석 구단을 상대로도 100번 이렇게 한 칸 구침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또 흑번으로 네.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용성전에서 1국은 패했지만 2국에서 네네. 승리를 거두면서 3국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3일 후에 그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에 김희석 구단과 최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최종국 큰 판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강동윤 구단이 2016년도 2월에 LG배 우승한 이후 지금 약 2년 반 동안 우승컵이 없는데요. 그 중요한 대국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지는 네. 오늘 대국도 그 대국을 위해서라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3-3으로도 써요. 아예 좀 실리를 좀 차지하고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수법입니다. 정말 실전적인데요. 네. 뭐 정말 보통이라면 네. 그냥 날일자나 뭐 날일자가 가장 무난합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를 눌러가는 것은 뭐 요즘 트렌드에는 어울리지 않고요. 뭐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날일자 네. 둔다면 이 정도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백도 이제 이 한 점을 단순하게 이제 한 칸으로 끌고 나오는 것과 아니면 이 한 점을 좀 가볍게 보고 변 쪽에서부터 먼저 들어가서 좀 압박을 한 다음에 이 옆쪽에 있는 그 흙 두 점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양을 따진다면 날일자가 무난해 보이는데요. 네. 노골적으로 실리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뭐 네. 한 칸, 근데 한 칸은 약간 무거운 의미가 있어서 그래도 한 칸으로 나가네요. 네. 이것은 역시 받아줬을 때 여기를 들어가는 것이 음, 통렬하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한 칸을 뒀기 때문에 이 돌 자체는 약간 무거워진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근데 분명 여기를 받아주면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데를 한 칸 띄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받아주기만 해도 이렇게 되면 계속 부담으로 남습니다. 무난하게 날일자로 지킨 것과 이렇게 3-3으로 네. 지킨 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백이 한 칸으로 뛰어 나왔을 때는 두텁지만 한 수 느린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대신에 이렇게 뒀을 때 공격적으로 가는 의미는 있겠고요. 일단 3-3을 허용하지 않았으니까요. 실리적으로는 네. 괜찮죠, 또. 여기서 이제 보통은 두 칸인데요. 잠시 고민하는 이유는 이곳으로 한 칸 뛰는 것을 약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날일자를 당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를 분명 끊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 당장 축이고요. 근데 뭐 어떤 형태에 따라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네. 뭐 실리를 얻었고 백의 모양이 빵따냄이긴 하지만 약간은 뭉쳐있기 때문에 네.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백도 두터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건너붙이는 것이 안 된다면 흙의 수법으로서는 끊으려면 이렇게 끊고 나와야 되는데 이 수법은 웬만하면 이 돌파하는 자세 자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네. 글쎄요, 흙이 두기 좀 거북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러고 날일자로 씌웠을 네. 때 통렬하지가 않나요? 이 모양 자체로만 보면 통렬하긴 한데요. 네. 이 뚫는 자세 자체가 워낙 좋아서 물론 뭐 실전에 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살짝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칸이 원래는 뭐 당연한 음, 흑마의 길이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분명 여기를 들어와요. 여기를 들어왔을 때 뭐 흑마하는 법도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여기서도 뭐 이렇게나 뭐 한 칸이나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서로 모양이 갈라지면서 상변부터 접전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투의 흐름은 역시 상변으로 흘러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흙이 선택을 글쎄 이곳으로 하게 되면 전장은 다시 변으로 가겠죠. 이 우변으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보통 선택하기는 네. 힘든 착상이라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아니면 상변을 의식을 해서 이 네. 한 칸 사이를 하나 들여다보고 그때 이 반대쪽으로 벌리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악수일까요? 들여다보는 것도 뭐 충분히 일리는 있어요. 무겁게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러고 있는 지키겠죠. 네.
여기서 약간 악수기 때문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눌러갈 수도 있어요. 이제 마음이 변하는 거죠. 확실히 악수로 만들 수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가도 여기가 득이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면 이제는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네. 모양이 좀 사납죠. 그리고 이렇게 둘 수도 없어요. 이 교환 자체가 득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행마 자체가 약간 어렵게 될 가능성이 들여다봄을 먼저 하게 되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벌려두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 글쎄 백도 기세상은 들어가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게 되면요. 백이 이 흑두점을 제압하는 형태와 흑도 이 백두점을 제압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형세는 어떤지를 좀 봐야 돼요. 서로 뭐 일단은 크기 자체는 들어가게 된다면 엇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네. 백이 침입을 하는 것은 기세의 진행이 되겠고요. 침입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뭐 중앙 쪽으로 둔다는 얘긴데요. 그 진행은 좀 싱겁나요? 예, 저는 좀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칸을 뛰어나왔다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한 칸으로 이제 위에서 행마를 하는 것이 싱겁다면은 정석 비슷하게 어깨를 짚어가는 것도 이렇게요. 어떨까요? 좀 싱겁나요? 아니요, 이렇게도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와 끊었을 때 이렇게 밀어서가 된다면 이 진행은 그래도 백이 해볼만 하죠. 끊으면 나가서 일견 보기에는 막혀서 잡힌 것 같지만 한 번 더 들어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막을 수가 없죠. 하나 끊어두고서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축과 단수가 맞보기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막을 수가 없으면 흑이 좀 곤란하죠. 흑수도 네 수밖에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이곳을 밀었을 때 전투가 만만치 않은데요. 네, 그렇다면 그러면 흑이 단수 치는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두고요. 여기까지는 두고요. 네. 그다음에 끊고 단수를 네, 이렇게 하고요. 아래로 단수.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수가 안 늘까요? 이 진행도 막혔을 때가 문제입니다. 막혔을 때 네. 있고 어렵긴 하네요. 여기를 밀었을 때 이렇게 젖히는 버팀 수단이 있긴 합니다. 이 진행도 쉽지 않네요. 이 젖혔을 때가 백도 문제네요. 지금 이 변화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백이 여기를 눌러갈 수 있느냐 아니면 눌러갈 수 없느냐가 이제 달린 그 수상전이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백이 두고요. 흑이 끊었을 때 여기를 단수치고 미는 행마가 아니라면 전투하기가 약간 좀 어려워요. 막든지 해야 되는데요. 젖혔을 때에도 일단 행마 자체가 좀 만만치 않고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이 수법이 돼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밀고 둘 때 이 장면이죠. 네. 네, 일단은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있고 밀 때 젖혀서 이 아래쪽의 축과 위쪽의 축을 동시에 맛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백이 쉽지 않네요. 오히려. 그렇다면 눌러가는 수가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다른 그 전투 수단이 없다면 여기죠. 여기서 뭔가 없다면 네. 눌러가는 수가 약간 무리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눌러가서 이제 백이 원하는 그림은 흑이 아래로 넘어가는 거겠죠.
네.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만 해주면 눌러가는 자세가 워낙 좋고 흙이 눌렸기 때문에 네. 백이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끊어가는 거죠. 네, 여기를 이제 흙이 끊어갔을 때가 네. 전투가 어렵습니다. 아까 백이 침입했을 때 비슷한 모양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아예 반대쪽에 있는 이 백 두 점을 작게 버리고 막아서 이 반대쪽에 흙 두 점을 포획할 수 있다면 네, 여기서 눌러가고 흙이 차단을 했을 때 변으로 그냥 막는 건가요? 네, 우선 변으로 막아서요? 하나는 막고 막을까요? 글쎄요. 아 그냥 네. 막아야 될까요? 여기를요. 여기를 네. 막고 막을 수도 있고 그냥 막을 수도 있습니까? 예, 생각하기 쉽지 않은 작상이긴 한데요. 예. 네. 지금 일단 갔어요 거기. 네. 우선 저희가 기본형으로 알고 있는 모양에서는 백이 성립되지가 않는데요. 네. 최철원 구단도 분명 준비하고 있는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그 최철한 구단이 여기를 눌러가는데 시간을 제가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5분 이상은 사용을 했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나와 끊었을 때 전투가 분명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강도현 구단도 일단은 제 일감 자체에는 나와 끊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겠죠. 글쎄요. 아까 나와 끊는 변화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뭔가 있나요? 뭐 막는 수 아니면 미는 수인데요. 미는 네. 것은 늘었을 때 이 형태 자체가 수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끊어가는 것도 그냥 보기에는 수를 줄이는 것 같지만 흙수가 안 줄죠. 그렇네요. 그리고 백이 오히려 지금 수가 줄어서 네. 이 수상전 자체는 흙이 빠릅니다. 원래는 수를 줄이는 맥점인데요. 네.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끊어왔을 때 백이 일단은 모양이 정비는 되거든요. 네. 그리고 중앙에 뭐 머리를 두드려가면서 사석 작전을 펼치는 이런 그림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흙에게 끊는 것을 유도를 해서 이 백두점을 작게 버리고 네. 네. 두 텀을 쌓아서 이 반대쪽 흙 두 점을 약하게 한다. 이런 작전일 것 같은데 자, 어떤 수순으로 수익기를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래로 밀고 넘어가는 것은 흙도 내키진 않거든요. 네. 여기를 끊었을 때 이제 이곳 단수 말고는 여기를 막는 거예요. 네. 그러면 흙도 이 쌍방간에 젖히는 수는 급소입니다. 여기를 젖혀가겠죠. 이 전투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를 단수하게 되면 밀고 다시 끊어가면 역시 비슷하게 형태가 환원이 되거든요. 그냥 여기서 막고 한 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정리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면 네. 일단은 백의 약점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흙은 여기 호구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곳을 뚫고 나오는 수와 여차하면 여기를 밀고 넘어가는 것이 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삶에는 지장이 없어요. 대신에 여기를 끊긴 자세가 백이 좀 아파서 네. 양쪽 타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행마 자체도 이렇게 두면 또 막상 계속 늘어가서 이렇게 되면 또 밀어가겠죠. 조금 답답해요. 행마를 한다면 뭐 한 칸 정도인가요? 아니면 모양은 좁아요. 정말 네. 좋지는 않은데요. 네, 끊었을 때 아까 이제 수순된 모양에서
진행된 모양에서 백이 지켰을 때 모양이 잘 나오지가 않았었잖아요. 네. 정말 우형인데 단수치고 이 화점 자리로 이어서 빈삼각으로 아, 이렇게 됐을 때요? 네. 네. 여기를 잇게 되면 흙은 여기를 늘어요. 하나 단수치고 아, 이을 순 여기를 없을까요? 단수하고요? 네. 받고 그래도 위로. 여기를 이어야겠죠. 네, 아래로. 네. 네. 이렇게 이으면 일단 탈출 자체는 되는데요. 네. 글쎄요, 일단 밀려서 이 그림은 흙이 약간 버리는 형태가 돼도 약간 좀 작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양 자체가 백이 좋게 뻗어나오질 않아서 글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형태는. 네. 역시 정리 수순이 어렵네요. 초반에 두 선수가 좀 시간을 이 장면에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버리는 형태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연 버린다면 어떻게 버릴 것인지. 맞고, 네. 여기서. 근데 여기까지 되고 나니까 또 잘 버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미 덩치가 커졌을까요? 글쎄요, 여기서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차라리 뭐 버리려면 그냥 이렇게 밀고 뭐 여기까지는 되는데요. 밀고 늘었을 때 그냥 이렇게 단수하는 것은 좀 싱겁나요? 싱거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약간 여기에 약점도 남아 있고요. 네. 사실 여기에 실리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거든요. 이런데도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아, 그래도 참네요. 아래로 밀어가네요. 일단은 눌러가게 되면 백이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네. 한 번은 밀고 나왔고요. 백이 막을 때 다시 넘는 자세를 취하겠죠. 밀고 넘거나 아니면 날일자로 넘을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에 그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날일자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에 집으로 봤을 때는 여기 밀어서 넘어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득이겠죠. 네. 잠시 뜸을 들이고 있는 건데요. 거의 막아야 될 겁니다. 여기를 막는 수는 이렇게 꽃이 올라오는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칸을 띄고 한 칸을 띄었을 때 확실하죠. 여기는 네. 물론 뭐 한 칸 띄어 나오는 것이 남아 있지만 조금 두텁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를 뭔가 좀 백도 이제 두 점 포획을 해야 되는데요. 자세 자체가 네. 좀 깔끔한 느낌이 아닙니다. 너무 얇아서 100% 잡았다고 확신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뭐 3-3도 남아 있고요. 네. 그에 비해 이제 흙 모양은 좀 뭔가 두터워요. 확실하게 두텁게 갔기 때문에 거의 백의 안형도 잘 안 나옵니다. 네. 웬만하면 중앙을 막아야 될 겁니다. 거기를 막습니까? 최철환 선수는
눌러갔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변신하는 수법을 연구를 하고 있었군요. 네, 여기를 정말 막네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뭐 막는 것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위로 막지 않을까라는 예상이었는데 음, 변을 막았네요. 당연히 올라오겠죠. 그러면 한 칸을 뛸 것이고요. 이것 한 칸까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이 그림은 뭐 저는 약간이라도 흙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뭐 물론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요. 네. 네, 그 네. 자리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좋아요. 한 칸 더 나간다고 한 칸을 뛰는 것은 여기 끼우는 약점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끼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을 수는 있지만 끊는 것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좀 어, 확실히 당했죠. 집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형태에서는 흙이 늘어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여기서 우선 머리는 하나 네. 내밀어 놨는데 반대쪽 흙 두 점을 뛰어 나갈 수는 없을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여기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 네. 뛰어나온다면 이 정도겠죠. 네. 근데 물론 뭐 백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를 붙이거나 뭐 여기를 이렇게 해둬서 흙 넉 점을 포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책략을 좀 구하겠죠. 이런 데를 붙여가거나 해서 백도 움직일 겁니다. 음, 그랬을 때 다 견딜 수 있을지. 흙이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이라면 여기를 한 칸 띄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둘 때 흙이 그 다음에 이 자리도 좋거든요. 보통의 흑마라면 이 정도로 네. 생각이 됩니다. 자, 두텁게 정비를 해 놓을지. 여기서는 이 부분을 둔다면 한 칸 이외에는 뭐 떠오르는 수 자체가 없습니다. 날일자는 약간 엷은 느낌이고요. 당장 나와 끊겨도 자세 자체가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야 된다라면 좋은 형태가 아니죠. 그래도 나옵니까? 네. 대단하네요. 저라면 한 칸으로도 만족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에 만족을 하지 않고 지금 흙 두 점까지 살려 나오면서 최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백도 뭔가를 좀 할 타이밍이 왔어요. 자, 두텁게 정리를 할 수도 있었던 장면에서 강도윤 구단이 한 번 더를 외쳤습니다. 자, 상변에서의 접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11라운드) 2경기 포스코 캠텍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일국 장고대국 보고 계십니다. 네, 아직 최철한 선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강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역시 지금 흙이 아예 살려 나왔기 때문에 백도 뭔가를 해야 될 타이밍은 분명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뭐 당장 지금 붙여가는 네. 뭔가 바로 흙을 눌러갈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떠오르는 일감은 이런 곳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게 되면 일단은 득이고요. 네. 왜냐면 흙의 돌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활용이 된 모습입니다. 날일자를 갔을 때도 일단
이 한방 자체가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이 교환 자체는 분명 득이죠. 그리고 이제 흑이 늘어가는 방향이 여기였을 때도 역시 이 자리가 선수가 되고 다음에 날일자를 오게 되면 이 형태 자체가 이렇게 나가면 백도 언제든지 있고 뚫을 때 또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 흐름이라면 백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늘던 간에 일단 교환 자체는 백이 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흑이 이제 어느 한쪽을 늘어주지 않고 반발을 하는 거죠. 반발하는 수단은 역시 중앙으로 한 칸을 뛰거나 아니면 뭐 이런 곳을 먼저 젖혀서 응수를 한다든지 받을 때 한 칸을 뛰는 거겠죠. 네. 임시 방편을 해두고서 좋은 자리를 뛰어나가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을 찾는다면 글쎄요, 뭐 흑도 눌러가는 건가요? 네, 뭐 방향은 이 자리를 두고 싶어요. 뭐 한 칸이든 뭐 날일자든 순순히 뭐 늘어주고 싶지는 않은 장면입니다. 그냥 한 칸 띄어서 반발을 하는 것은 안쪽으로 젖혔을 때가 좀 문제예요. 여기죠. 네. 젖혀도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돌이 젖혀야지 얘기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해도 단수할 때 늘어서 두나요? 좀 당했어요. 이 그림 확실히. 네. 또 밀림 당하면 한 번 안쪽으로 당했고 또 미는 자세가 훌륭해서 글쎄요, 여기를 젖히는 자세가 나온다면 백이 둘 것 같아요. 그 자세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흑도 먼저 젖히든지 해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젖히는 것은 글쎄요. 사실 여긴 늘어두기만 해도 다시 여기 손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면 이 젖힌 수 자체가 뭐 기세는 있지만 큰 득은 없거든요. 오히려 백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 꼴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것을 젖히거나 다른 유력한 수라면 글쎄 좀 어렵긴 하네요. 이럴 때 인공지능의 참고도를 AI 참고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어떤 수를 예상하고 있을지. 단순히 한 칸 뛰는 것을 보고 있고요. 네. 참고도를 잠시 보여드리면 단순히 한 칸 뛰고요. 젖힐 때 젖히고 단순히 단수를 한 다음에 중앙을 뛰어나가네요. 그리고 끊을 때 단수 교환을 한 다음에 단순히 이어서 정말 단단하게 행마를 합니다. 지금 이 형태의 승률 그래프는 아주 박빙입니다. 네. 서로 어려운 싸움인 것 같고요. 백이 붙인 쪽을 조금 강화시키고 중앙으로 나가든 아니면 그냥 나가든 흑은 어찌됐건 이 중앙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이렇게 됐을 때 흑과 백이 지금 서로 하나씩 차단이 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누가 고마일지 서로 공격을 해가고 있는 장면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서로 공격하면서 타개하는 형태예요. 네.
이곳과 이곳이 좀 약해 보이고요. 이 돌은 서로 사실 누가 두터운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형태만 놓고 보면 두텁습니다. 두 돌 모두요. 네. 여기서 이제 강동현 구단이 인공지능 AI 참고도대로 한 칸을 뛰어나가느냐, 아니면 저는 여기가 좀 아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교환을 하고서 뛰어나가느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정말 늘어가나요? 아. 일감은 뭔가 후퇴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늘어간다면 네. 그래도 여기를 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다음에 날짜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늘어간다고 보면 네. 안쪽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네. 넉점에 응원을 보내야 되겠군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뜻은 아프긴 하죠. 네. 근데 나와서 막상 여기 백두점만 잡으면 뭐 흑도 이제 실리로는 괜찮거든요. 저 같으면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중앙으로 어떻게 해서든 네. 임시방편하고 뛰어나올 것 같습니다. 전반기 대결 두 팀의 그 오더에서는 강도현 구단은 똑같이 이제 장고대국으로 나왔어요. 네. 후반기에서도. 네, 전반기는 강도현 구단이 포스코의 윤찬희 선수를 만났거든요. 장고대국에서. 네, 그 대국에서 윤찬희 선수가 승리를 한 기억이 있죠. 근데 하반기에서는 최철환 구단이 또 강도현 구단의 상대가 됐습니다. 네. 전반기 오더와 비교를 하면 강동윤 선수, 2국 박하민 선수, 4국의 속기 허영우 선수는 똑같은 위치의 자리에 있고요. 네. 3국과 5국의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3국과 5국의 자리 변동만 있었죠. 네. 그리고 포스코 캠텍은 3국과 4국은 동일한데 네. 1, 2, 5국이 바뀌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역시 그 1위 팀답게 주전 선수 베스트 5 전원이 지금 50% 이상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연 선수는 지금 공동 다승 1위를 하고 있고요. 윤찬희 선수도 4승 4패를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캠텍의 진영이 좀 화려하죠. 그리고 랭킹으로 봤을 때도 타 팀에 비해서 좀 높긴 합니다. 지금 9월 랭킹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코 캠텍의 5명의 평균 랭킹이 13.6위예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지금 랭킹이 가장 낮은 선수가 윤찬희 선수인데 랭킹 27위거든요. 그 정도군요. 네. 그렇네요. 거의 KB리그 역사상 가장 평균 랭킹이 높은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고루고루 좋은 성적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캠텍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1지명부터 5지명까지 어느 선수 하나 약한 느낌이 없어요. 네. 그리고 기복도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고요. 붙였을 때 지금 강동현 선수의 생각, 고민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예상할 수 있는 수단은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와 아니면 안쪽으로 늘어가는 수, 두 가지가 예측이 됩니다. 느는 수와 네. 한 칸. 그리고 한 칸은 한 칸인데 하나 젖혀두고서 왕관 뛰는. 분명 악수긴 하지만 여기를 젖힘당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날짜로 눌러가는 것은 100도 뭐 여기를 두지 않고 나옵니다. 일단 이 교환 자체가 워낙 이 흑석점으로 봤을 때 악수라서 네. 일단 악수를 두고 시작하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강력하게 제압을 하는 것이 없다면 이 수 자체에는 좀 두기 어렵겠습니다. 지금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흑 넉점에 대한 행마만 본다면 오히려 이 반대쪽에 흑석점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전체를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혹시 흑이 한 칸 띄어서 무난하게 뒀다면 지금의 어려운 형태는 안 나왔겠죠. 한 칸 띄었으면 100도 네. 아마 뭐 흑이 둔 자리 뭐 아래쪽 정도로 두면 서로 타협인 것 같아요. 예. 이러면 좀 쉬웠는데요. 지금 여기를 눈목자로 나오니까 100도 안 나올 수 없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변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흑이 한 칸을 띄고 이 백이 붙인 쪽으로 두어 나갈 텐데요. 젖혀서. 네. 저희가 이 변화를 살펴봤는데 흑이 계속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이 백 넉점 쪽으로 포위를 먼저, 이 공격을 먼저 할 수는 없을까요? 여기를 한 칸 띄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둘 때 이 자리를 가는 거죠. 물론 보기에는 호쾌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좋은 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네. 100도 모르겠다 하고서 이제 여기를 단수를 하면 네.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를 깔끔하게 잡지 못하면 이 연타가 너무 좋아요. 근데 깔끔하게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안형을 좀 없애려면 여기나 이런 네. 자리를 둬야 되는데요. 여기가 일단 급소긴 하네요. 근데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을 약간 노려볼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자리를 날일자 선수하고 받을 때 붙이는 것, 그리고 뭐 여기를 한 칸 띄는 것도 이쪽으로 밀어서 가거나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박지 않으면 흙도 얇아요. 그때 붙여 나오면 네. 이건 돌파가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제압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백이 네. 손을 돌려서 여기 한 번 더 둘 것 같아요. 흑이 포위하는 자세가 너무 좋아서 네, 기분 따라서 딱 씌워봤는데 그 다음이 어렵네요. 네, 백도 이럴 때는 여기 맞으면 일단 한 대 맞았으니까요. 네. 뭔가 계속 두는 것은 당했어요. 그래서 버티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위험한 작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초반에 이 정도 진행밖에 안 됐는데 지금 30분을 넘게 사용했다라는 것은 네. 시간 사용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보통의 기사들이 초읽기 몰리는 것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네, 같은데요. 뭐 정상급 기사일수록 네. 초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뭐 요즘에는 뭐 신의 기사든 정상급 기사든 초읽기에 워낙 많은 단련이 되어 있어서요. 네.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뭐 대신에 당연히 시간이 여유 있는 편이 좋은 수를 찾아낼 수 있겠죠. 네. 두려워하진 않되 네, 좀 안배를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지금 장고 대국이라고 쳐도 시간 투자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거죠. 네, 이 정도면 네. 많이 사용한 거고요. 지금의 스피드로 봤을 때는 아주 때이르게 초읽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강도현 구단은 이 장면에서 최선의 수를 찾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들이는 것이고요. 아직 돌이 많이 놓여 있지는 않지만 뭐 때이르게 뭐 승부처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사실 바둑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뭐 흘러서 뭐 중반전 이후에 승부가 나는 경우가 아주 많죠. 네. 포스코 캠텍은 전반기 6승 1패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후반기 1승 2패, 총 7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7승 1패까지 하다가요. 네. 9라운드에서 정관장에게 패했고 10라운드에서는 화성시한테 패하면서 지금 리그 처음으로 2연패를 당했습니다. 네. 자, 물가정보팀은 이 전반기 3연승을 거두고 있다가 4라운드에서 이 포스코 캠텍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 대국에서 패하면서 네, 네, 연승이 멈춰졌고요. 초반에 그 분수령이 되는 판이었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도 3연승, 한국 물가정보도 3연승의 기세를 타는 상황에서 두 팀이 격돌을 했기 때문에요. 그 대국에서 이기는 팀은 단독 선두가 되는 판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포스코 캠텍이 승리를 했고 그 판을 패한 한국 물가정보는 3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물가정보로서는 포스코 캠텍한테 좀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3연승 후 3연패. 하지만 전반기는 승리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한국 물가정보는 5승 5패. 지난 10라운드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강도현 구단이 뭐 한없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뭘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은지 한없이 들여다보냐고. 네, 약간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정말 손꼽히는 장고파 기사 중에 한 명이셨죠. 한 시간도 그냥 뭐 시간 같지가 않아서 물 쓰듯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약간 강도현 구단이 네. 시간을 전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궁금한 것이 지금 시간을 굉장히 투자를 하면서 수익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수익기를 어디까지 몇 수 가량 내다볼까? 이 아마추어 바둑 팬분들께서 이 프로 기사들에게 가장 궁금한 점이 이런 것들이 네. 아닐까. 근데 항상 대답은 똑같죠. 때에 따라 다릅니다. 네. 지금 상황이라면 몇 수 정도를 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 10수 정도는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한 칸 띄었을 때도 한 10수 정도는 뭐 참고도를 그려볼 수는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물론 뭐 늘었을 때도 뭐 날일자 씌워서 한 10수에서 15수 정도는 읽어낼 수 있는 이 지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판에 그 놓여져 있는 배석에 따라 달라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른 착상을 연구하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네. 여기를 두고서 설마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와, 너무 노골적인데요. 장구가 워낙 길어지니까요. 네.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떤 식의 연구를 하고 있을지. 여기를 한 칸 띄고서 젖힐 때 젖히고 AI 참고도는 여기를 단수 치고서 아까 한 칸을 띄는 거였죠. 근데 제가 처음에 여기를 단수 치고 민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반발 또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네요. 이제 보통은 늘 것 같긴 한데 네. 만약에 이 그림이 된다면 글쎄요, 이 형태가 좀 전에 이 단수 방향을 이렇게 둔 거보다 못하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단수를 하는 것이 있나요? 따내면 막상 끊어서 진짜 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변화가 되겠네요. 그렇네요. 한 수 둘 때마다 또 파생된 변화도까지 수일기를 해야 되고 역시 쉬운 장면이 아니네요. 사실 여기를 단수 치고 이을 때 한 칸 띄는 것은 약간 싱거워 보이긴 하거든요. 네. 백이요. 여기를 단수 뭐 끊고서 이렇게 해줄지도 의문이고요. 네, 지금 AI 승부 예측은 거의 박빙입니다. 네. 여기서 흙이 나갈 때요. 그냥 한 칸으로 나가지 않고 네. 이 백 넉점 쪽으로 입구자로 붙이고 나가는 것은 이렇게요. 네. 젖혔습니다. 드디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맞춘 건가요? 그렇네요. 막았을 때 이제 네. 한 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설마 끊어가진 않겠죠? 여기를요? 또 모르죠. 이건 김영 캐스터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끊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전이시라면 끊어가실 거죠?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막았을 때 이제 끊어가는 네. 것이요.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네.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붙이는 자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빵따냄을 주고 시작하는 것이라서 흙 넉점을 살릴 수만 있으면 흙이 둘만 해요. 네, 근데 이제 넉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보통은 이런 데를 못 끊어가지만 지금 강도현 구단이 이렇게나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은 네.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되나요? 그러면 흙이 이제 강수로
끊어간다고 했을 때 백은 네. 이 흑 넉점을 잡으려면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여기를요. 네. 붙이는 것까지는 되는데 뭐 무조건 따냅니다. 네. 그리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연결하는 자세도 네. 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하면 약점이 좀 끼우는 있어 것이 약간 보이긴 남아 있고요. 하네요. 네. 근데 이제 끼우는 것을 당장 뭐 하기에는 흙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나요 이렇게요? 정말 이렇게 역시 살아간다면 단수가 또 남아 네. 있고요. 네. 여기가 약간 넘어가면 되지 해서 않나요? 넘어가나요? 백도 자충이 걸려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뭐 이쪽으로 변 쪽으로 나오는 자세 자체는 쉽지는 않네요. 네. 백도 맛이 나쁘다고 훅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결을 하는 것은 또 그건 모양이 이렇게요. 네. 여기 한번 나왔을 때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백도 엄청난 약점이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흙이 네. 살아가는 길은 없죠. 아래쪽으로 두어갔을 때 살아가는 길이 없나요? 일단은 붙이고, 붙여야겠죠. 네. 젖혔을 때가 늘고요. 끊게 되면 단수해서 양쪽 맛보기라 조금 어렵고요. 네. 늘어야 되는데 일단 받겠죠. 네. 그냥 젖히고 후구를 쳐서 막상 이렇게요. 버텨가면 네. 백도 여기 하나 약점이 찔러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백도 약점이 있다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게 되면 네. 백이 여기를 잇고 흙이 또 후수로 살아야 되거든요. 아. 근데 사실 그것도 어려워요. 봐야 돼요. 네. 자, 이번에는 최철한 선수가 장구를 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최철한 구단도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설마 끊어오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여기를 젖히고 막았을 땐 한 칸 뛰는 게 맞는데요. 네. 설마 여기를 끊어올까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를 안 막을 수는 없어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안 막고서 달리 둘 뭐 방법이 달리 둘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 수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칸을 뭐 뛰는 것도 한번 보죠. 뭐 뛰는 것은 정말 무난한 수니까요. 다음에 뭐 여기를 단수해서 봉쇄하는 것과 날일자로 씌어가는 것을 맛보고 있죠. 근데 이제 날일자로 씌어가는 것이 백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약간은 엷어요. 이 상황에서 백도 여기 획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어렵네요. 들어야 됩니까? 일단 행마 자체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또 씌워가서 일단 급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이런 데 끊어가지고 또 여기에 뭐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서 이쪽 두는 게 네. 또 만만치는 않아요. 오랜 장고 끝에 강동윤 선수가 선택한 수
정말 이 무시무시한 선수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최철한 선수는 어떤 수를 선택을 할까요? 잠시 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국 장고대교 최철한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빅매치 보고 계십니다. 역시 빅매치답게 초반부터 아주 불꽃 튀기고 있는데요. 최철한 구단도 지금 안 두고 있어요. 네. 여기를 당연히 막아야 될 자리인데 지금 생각이 깊어집니다. 저는 사실 여기를 막아두고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디 들지 모르겠는데 끊어갈지 아, 안 갈지도 지금 사실 끊어가면 그때 시간을 네. 사용하면 되고 네. 물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가 네. 뭐 붙여놨는데 젖혔을 때 다른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글쎄요. 일단은 뭐 바꿔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황가시키라는 거는 막아서 한 칸 뛰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더 무시무시한 수가 숨어 있을까봐. 네. 근데 또 막상 이렇게 흙이 끊어가면 백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빵 따냄을 허용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변화에 대해서 정밀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막지 않는다라고 하면 백이요? 그러면 여러 방향을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네. 막지 않는다라고 하면 설마 여기를 근데 여기가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이제 네. 정말 막았을 때 이수가 이제 끊는 수가 두려워서 두는 수예요. 사실 대학수입니다. 끊는 수가 두려웠을 때 네. 여기를 한번 들어가고 이으면 그때 막아서 이제 끊는 것은 전혀 아프지 않죠. 하나 이 양방이 당했으니까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흙도 안 끊죠. 이렇게 돼서 이 형태는 이제 맞고서 그냥 한 칸 뛴 거라고 봤을 때 이 단수 교환이 대약수입니다. 네. 이곳으로 단수 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뭐 늘거나 여기는 글쎄요. 뭐 여차하면 뭐 단수를 하고서 단수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일단 이 교환은 악수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교환 자체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둘 때 반발하는 것은 나가서 이곳 물론 두텁지만 뚫렸을 때 귀가 약간 위험하고요. 여기를 다시 젖혀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좀 부담이 크거든요. 여기 두면 당연히 이을 겁니다. 백이 막았을 때 흙이 끊어가는 변화 어려울 것 같은데요. AI는 백이 막았을 때 흙이 끊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진출하는 변화를 네.
지금 바라보고 있네요. 그 변화를 AI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주구장창 그냥 한 칸만 띄고 있어요. AI는 막았을 때 여기를 끊는 것은 없다. 네, 여기를 한 칸 띄어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보여드리면 여기를 늘고요. 네, 백이 늘고 날일자로 씌우고 붙인 다음에 젖히고 는 다음에 뭐 이런 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정말 알 수가 없네요. 네. 이 정도의 참고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역시 어렵고요. 승부 예측은 비슷합니다. 이 네. 변화도. 계속해서 흑이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변화를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끊을 수 있겠느냐고. 네. 근데 일감은 아닌 것 같았는데 보면 볼수록 막상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끊으실 것 같다고. 네. 약간 안 끊으실 것 아닌 같다고. 척. 네, 네. 강동인 구단이 생각한 만큼 최철한 구단도 생각을 하네요. 그렇네요. 네. 서로 어렵습니다. 뭐 이런 장면에서는 뭐 이렇다 뭐 어느 쪽이 약간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의 네. 형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서로 어려워서요. 전투하는 모양 자체도 좀 양쪽 다 까다로운 느낌이 있거든요. 한 번 더 끊는 걸 보죠. 뭐 여기를 막았을 때 한 칸 띄는 것은 그 다음 수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끊었을 때 이제 뭐 느는 것은 당연히 네, 늘어서 이 그림은 이 흑 두 점의 자세가 워낙 좋게 뻗어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 백석점이 요석이라서 석점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백 녹점이 뭐 당장 씌우기만 해도 상당히 좀 궁색해지죠. 그래서 여기를 늘게 되면 흑이 우세하고요. 백도 여기서 이제 늘지 못하고 뭐 이런 데를 붙여가는 것인데요. 따내고 이제 여기서가 정말 어려워요. 네. 여기를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모양이 좋게 지키려면 호구인데요. 호구는 여기 끼우는 약점이 남아 있고요. 네. 있는 수는 참 두기가 싫어요. 근데 대신에 여기 끼우는 약점 자체는 완화가 됩니다. 네. 있는 수와 호구 말고는 뭐 다른 수는 생각하기 어렵죠. 여기는 나왔을 때 모양이 자체로 무너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결국 아직 안 뒀나요? 최철환 선수도 막았을 네. 때 흑이 끊는 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이거는 100%예요. 네. 네, 이거는
여기 막았을 때 끊는 것 때문에 안 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 밀어서 이곳에서의 그 반발 자체는 좀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나갈 때 이어야 되고요. 뚫게 되면 흙의 부담이 좀 커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막는 건 이상하고요. 단수가 돼서 있는 것이 보통이고요. 막고 이렇게 한 칸을 뛰겠네요. 근데 이 진행은 흙이 일단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네. 약간 악수거든요. 이 단수와 이 교환 자체가 악수라서 흙도 이렇게 타협을 할 것 같습니다. 트철한 구단의 타협책이 등장을 했습니다. 역시 그만큼의 그 시간을 들인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끊는 것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네. 타협책으로 밀어서 흙의 응수를 물었습니다. 강동윤 선수도 이전에 시간을 투자한 보람이 있네요. 그냥 한 칸으로 뛰어나가는 것보다 네, 먼저 하나를 교환을 해놓으니까 백도 악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뭐 이 그림은 흙이 일단은 뭐 나쁠 리는 없어요. 네. 뭐 입고 한 칸 뛰는 것이 일감입니다. 또 모르죠. 뚫는 것도 한번 봐야죠. 이제 뚫었을 때 네. 여기서 아, 역시 네. 뭐 있고요. 맞고 한 칸 뛰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네. 근데 오늘 바둑은 사실 거의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사실 여기서도 여기서도요?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강동현 아. 구단이 또 한 칸 안 뛰고 네. 또 뭐 이런 데 붙여서 여기 끊자고 하면서 아, 행마를 좀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분명 네.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강수로 백의 악수를 받아냈고요. 네. 네, 뭐 보통은 당연히 이 장면에서는 한 칸을 뛰는 것이고요. 네. 한 칸을 뛰게 되면 백도 뭐 이렇게 오고 하는 것은 뭐 늘었을 때도 나오긴 했지만 힘 자체가 좀 없어요. 늘어야 됩니까? 끊기는 약점은 있지만 흙도 이 자세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가기 쉽지 않죠. 뭐 밀고 늘고 뭐 이런 식의 변화가 한 칸을 뛰었을 때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강도현 구단은 여기를 붙이고요. 임시 방편을 한 다음에 여기는 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미느냐 아니면 이 타이밍에 여기를 끊어가느냐 이런 공격적인 진행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각대로라면 손이 바로 한 칸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좀 더 타이트한 행마법도 수익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칸 띄었을 때 백이 막상 늘게 되면 끊을 수 없으면 밀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 그림은 백이 잘 뻗어나온 형태라서 또 계속 아파요. 안 두기에도 여기 막는 자리가 아프고 또 밀어주게 되면 점점 백은 두텁죠. 지금 또 변화를 구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네, 변화를 구한다면 붙여가는 겁니다.
저쳐간 수에 이어서 붙이는 수까지 계속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가 될 텐데요. 네, 사실 여기를 늘었을 때 한 번 더 미는 것도 그 다음 두 점 머리 두드리는 것이 상당히 통렬하거든요. 네. 그래서 늘었을 때 한 번 더 밀어가느냐 아니면 그 타이밍에 끊어가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고민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한 칸 뛰는 거 아니면 붙이는 건데요. 네. 김영캐스터라면 어디를 또 선택하실 건가요? 저라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딘지 알았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저희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붙여갈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 이제 강동윤 선수가 장고를 해줘서 이렇게 붙이는 타이트한 수법까지 본 네. 건데 만약 제가 진짜 바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손이 나갔을 것 같아요. 한 칸으로. 사실 뭐 그렇게 나가는 것이 뭐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한 칸이 워낙 눈에 보이는 자리라서요. 네. 그리고 뭐 절대 나쁜 수가 아니고요. 뭐 진짜 오늘 바둑은 뭐 계속 시간을 말씀 좀 드리지만 강동현 구단이 진짜 물 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상변이 정리가 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네. 지금 뭐 돌수를 세워볼 수도 있어요. 지금 28수도 없습니다. 네, 근데 11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초반 30수. 보통 이제 포석이 짜여지는 이 30수 안에 시간을 거의 다 사용을 한 건데요. 와. 자, 여기서 이제 AI 참고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한 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지금 백이 붙여갔을 때부터 계속 한 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악수가 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단순히 맞고 한 칸이라고 AI 참고도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교환이 되니까 흙이 약간이라도 좀 우세하다라고 지금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참고도는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를 하나 하고서 날일자로 씌우는, 여기 붙이는 것은 이 단수 교환이 하나 됐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래서 붙이고 젖히고 끊어서 여기까지 변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붙이는 수, 역시 붙이는 걸 둘 것 같아요. 아, 강등우 선수 상변 전투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뭐 서로 어렵겠지만 네. 역시 당하는 입장에서 만만치 않죠. 한 칸 띄워주면 그 다음이 백도 어렵진 않은데요. 이거는 사실 어려워요. 여기를 둘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버텨야 돼요, 무조건. 네. 그리고 여기를 밀었을 때도 한 번 더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여차하면 버리는 한이 있어도 네. 여기 맞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밀어갑니다. 뭐 서로 뭐 기세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당장 이곳 느는 것이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긴 쉽지 않습니다. 머리를 맞았을 때 다음에 흑마 자체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들어가야죠.
이곳은 이제 흑의 다음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네, 여기 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조금 쉽게 가나 했으나 바둑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AI 참고도는 늘고 한 번 더 미네요. 그리고 홀을 한 다음에 오, 여기서 이제 단수를 이교환을 하고서 늘고 네. 뭐 이런 식의 참고도를 그리고 있는데요. AI는 글쎄요, 늘어갔어요. 이 두 점머리 괜찮습니까? 우선 중앙으로 나가는 것은 105점을 포기를 하는 건데요. 이걸 근데 여기 나갔다는 건 두면 여기 네. 막습니까? 기세로 여기도 막아갈 수도 있겠네요. 다음에 네. 나와서 끊는 자리가 통렬하거든요. 그렇네요. 힘이 있는 자리였군요. 이것도 근데 뭐 안 될 수 없죠. 네. 자, 서로 기세로. 네, 이건 뭐 서로 갈 길 가고 있어요. 막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막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흑이 105점 쪽으로 두어가는 건 백도 당연히 반발을 하는 거죠. 늘고 싶은데요. 네. 여기 안 둘 겁니다. 일단 여기 둘 거예요. 이 자리가 워낙 커요. 네. 이 석점을 잡게 되면 막상 여기 다 흑집으로 준다고 해도 이 변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둑이 참 재밌네요. 여기를 눈목자부터 시작인가요? 계속 네. 두고 있는데요. 서로 두는 수를 이제 제대로 받아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뜻을 다 거스르고 있습니다. 한 수 한 수가 네. 그렇습니다. 이 백의 는수도 기세가 충만한 수였어요. 네. 늘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요. 늘고서 두 점머리를 맞았지만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실전에 이런 바둑을 둔다면 머리 아파서 못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모양을 아예 안 만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전투입니다. 네. 근데 워낙 이런 바둑을 두 선수 모두 잘 둬서요. 이러니까 이제 실력이 강한 거겠죠.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형태의 전투들을 참 정리를 잘합니다. 두 선수 모두. 복잡한 형태가 됐을 때 오히려 장점을 발휘하는 네. 두 선수. 지금 이 석점이 네. 워낙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받아야 돼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 석점을 살릴 수가 없겠죠. 단수가 이제 듣는 자리니까요. 못 살려요. 그러면 받기는 받아야 돼요.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받습니까? 네. 네. 뭐 모두 받는 수입니다. 받았어요. 네. 석점은 역시 커요. 왜냐하면 당장 끊어갈 수는 없어요. 축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끊어갈 수는 없지만 흑이 이런 자리에 있는 것 호구 다 선수예요. 그래서 이 전투가 했을 때 네, 다시 뭔가 전단을 구해갑니다. 여기가 보기보다 흑이 상당히 두터워요. 다시 붙여가서 진출을 그렇게 붙여서 리듬을 타는 거군요. 네. 젖히면 네. 항상 느는 것이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젖힐 때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안영이 갖춰지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일단 여기를 젖혀 나오면 중앙 돌파가 거의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가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 선수를 하는 타이밍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가 또 흙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백은 여차하면 여기를 연타하고서 여기 끊었을 때 위쪽을 버리고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덩치를 키우지 않고 지금 아예 꽉 이어서 양쪽을 맛보게 하는 것은 아, 여기요? 네. 약간 아깝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하는 것은 나중에 형태가 흙이 뭐 늘어져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전체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교환이 압수예요. 뭐 예를 들어 이어서 이 교환이 되면 백 모양이 상당히 좀 깔끔하죠. 흙도 안쪽으로 젖히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습니다. 늘었을 때 일단 여기가 거의 돌파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바꿔치기를 볼 수는 있지만 두 점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크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젖혀서. 바깥쪽으로 크게 젖혀갔을 때 행마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런 것은 사실 확실한 선수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당장 뭐 지금 하기에는 워낙 악수고요. 네. 근데 좀 애매한 게요. 나중에 하면 안 받는 타이밍이 분명 나와요. 저런 것도. 그래서 네, 이 타이밍이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되면 뭐 이렇게 이 자세가 나와서 네. 다음에 젖힐 수도 있고 아니 봉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고려는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수순이 더 많이 진행이 되면 그 교환을 할 타이밍이 안 놓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또 그 전에 지금 하는 것은 또 아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은 아예 그냥 교환을 안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여기를 받아들일지도 의문이에요. 음, 뭐 반발하고서 네. 그냥 단수할 때 막상 뭐 단수하고 버틸 수도 있고요. 네. 뭐 또 늘어두게 되면 여기가 조금 얇은가요? 그냥 있나요? 네, 뭐 버티는 게 안 되면 이해하겠네요. 네. 일단 여기를 또 뚫었고요. 실리는 뺏겼지만 이 자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도 하기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강동윤 선수는 곧 초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올해 본 그 장고대국에서 가장 빨리 초읽기를 몰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전체를 통틀어서도 역사상 이렇게 빨리 몰린 적이 있나라는 또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사실 이렇게 그
눈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진행된 수순에서 초읽기 벌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강동윤 선수 이제 제한 시간 마지막 1분. 이 시간 동안 어떤 수익기를 할까요? 마음의 결정을 슬슬 해야 되는데요. 네, 상변 전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1라운드 2경기 포스코 캠텍과 한국물가정보 최철환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초읽기가 시작이 됐네요. 1분 초읽기 1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뭐 방향은 여기를 막아가야 될 것 같고요. 잠시 AI 참고도를 설명드리면 여기를 젖혀나가고 이 교환을 하지 않네요. 그리고 호구로 나가고 빵따냄을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찝어서 실전적으로 응수를 하고 나가네요. 근데 이 형태는 빵따냄이 워낙 두터워서 그래도 흙이 들 것 같은데요. 뭐 한 칸 정도 띄어서. 마지막 네. 하나, 둘, 오,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줍니까? 한 수도 못 맞히겠어요. 늘었을 때도 지금 어떻게 돌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반대쪽으로 젖혀갔다는 것은 이대로 쭉 쭉 밀겠다는 밀어버려요. 생각인가요? 그렇게 커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잡으면 두텁죠. 근데 집으로만 봤을 때는 한 15집 정도 되거든요. 근데 15집이면 여기 2점 잡은 게 15집은 돼요. 더 될 수도 있어요. 집이 몇 집입니까? 이렇게 잡으면 두텁긴 한데 실리적으로는 흙이 좋다고 볼 순 없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 생각인지 여기를 늘었을 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른 생각을 다섯. 하고 있나요? 여섯, 일곱, 뭔가 여덟, 아홉. 한 칸이요. 한 칸은 얘기가 달라지죠. 거기를 젖히고 한 칸 뛰는 행마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선악을 떠나서 네. 멋있네요. 여기를 둘 때 뭐 당연히 막는 거고요. 근데 약점이 일견 보기에는 흙도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네. 글쎄요. 일단 뭐 백도 뚫고 나오겠죠. 네. 지금 뚫고 나온 다음에 너무 많은 수단이 있어서요. 끊는 자리가 많아요. 네. 강동윤 선수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자충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여기를 끊는 것과 단순히 그냥 끊는 것. 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여기만 안 끊으면 돼요. 여기는 있고 끊을 때 이렇게 두면 전형적으로 걸려드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안 끊고 당연히 뭐 위로 끊거나 뭐 이곳으로 끊는 것이 가장 무난해요. 일단 이곳으로 끊었을 때 어떻게 두겠다는 얘기죠. 우선 위쪽을 끊기면 안 되는데요.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요. 글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거기는 막아야 되죠. 네. 뭐 아래로 끊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뒤로 후퇴할 수는 없어요. 후퇴도 봐야 됩니까?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를 끊어갔을 때 흑의 응수 자체가 좀 궁금합니다. 전 차단을 해야 될까요? 차단 어디로 옆, 하죠? 네, 이렇게요? 거기를.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를 뚫고 나가서 뭐 여기가 이제 막는 수단이 없어요.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두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거든요. 뭐 그렇게 억점도 뭐 그렇게 잡아봤자. 크진 않으니까요. 네. 네, 일단은 먼저 한번 끊어보고 싶습니다. 여기를 나오는 것은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돌이를 당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물론 회돌이를 당하고서도 괜찮으면 여기를 먼저 나갈 수 있어요. 둘 때 여기서 어디로 끊죠? 어딜 끊든 끊자마자 흑은 회돌이를 하겠죠? 네, 뭐 이런 데를 끊어도 네. 여기를 회돌이를 하고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막상 백도 다 연결됐거든요. 네. 이 그림이면 백이 둘만해요. 그래서 여기를 나간 것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교환을 해주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이 된다면 흑의 응수가 좀 더 어려워요. 아까 형태에서 이 상황에서요. 네. 여기서 끊고요. 회돌이를 하고요. 여기서 흑이 막아갈 수는 없나요?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막아갈 수 있죠. 잡게 되겠네요. 중앙을 봉쇄해서 그래도 봉쇄가 두텁습니까? 안에서 백도 깔끔하게 살긴 했는데요. 최철환 구단도 그 변화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나오게 되면 분명히 그 회돌이를 당하는 형태가 나와요. 근데 그것을 당하고서 견딜 수 있느냐? 아니, 네.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먼저 끊고서 좀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네, 이 그림은 회돌이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강동현 교단의 이 한 칸이 일단 좀 변화를 만들었네요. 근데 여기서 AI는 여기를 끊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끊는 것이 원래 되나요?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수가 이수인데 그 수는 그냥 흑이 이었을 때 이으면 어떻게 두죠? 여기를 두나요? 늘면요.
글쎄 이 형태가 쉬운 형태는 아닌데요. 지금 네. 이렇게 끊을 때 그냥 단수를 하고 따내고 이렇게 두고서 막는 참고도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그릴 때 이으면 자충이 글쎄요.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래로 끊어가는 것이 타협책이 되겠고요. 이렇게 가면 여기서 또 뭐 다른 특별한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수는 뚫었을 때 일단 이 나가는 수 자체가 안 되고요. 네. 뭐 회돌이 하는 형태도 워낙 이 돌들 자체가 얇아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방법. 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뭐 가장 쉬운 그림입니다. 지금 7이 장고대국 몇 수나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까 저희가 봤을 때는 28수 네.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를 제철한 구단이 찌른 장면에서 아마 초읽기 들어간 것 같아요. 네. 40수에서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이제 막 초반을 벗어났는데 지금 동시에 진행됐던 2, 3구 속기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거의 네. 동시에 끝이 난 것 벌써 같은데요. 끝났네요. 네. 자, 속기대국 두 판의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3국의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변상일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결이었었는데요. 두 선수는 한 번 대국을 겨뤄서 변상일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대국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네요. 이국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현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국이었었는데요. 이 대국도 마찬가지로 한판 대국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한 번의 대결에서는 박하민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자, 오늘 대국에서는 박하민 선수 네. 이겼어요. 또다시 나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 역시 뭐 상대 전적은 한 판이었지만 네. 한 판 무시할 수가 없네요. 박하민 선수, 상대팀의 에이스 이지명 나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한국물가정보는 2, 3국에서 상대팀의 에이스인 나연 변상일이 나왔는데 네. 이 2, 3국에서 1승 1패를 했다는 것은 오늘 대국 좀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실 수다방으로 한국물가정보와 포스코 캠텍의 대결.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토실 오프 더 레코드의 프로현우입니다. 저는 현재 그 한국바둑리그 11라운드 2경기 한국물가정보와 포스코 캠텍 대결 검토실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랑 같이 선수들 만나러 함께 가시죠. 네, 여기 지금 포스코 캠텍 팀 지금 현재 대결 끝났어요. 여기 이춘규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바둑이 끝났거든요. 네네. 이렇게 끝날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나요? 저희 팀 이제 에이스와 이제 변상희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2대 0으로 이겨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결과는 아쉽게도 1대 1로 1승 1패가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 에이스 나연 선수가 현재 네. 잡힌 거 아닌가요? 네, 나연 선수가 좋은 바둑이었는데 우상기 쪽에서 이제 수일기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착오가 있어서 바둑 역전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대마가 네. 다 죽은 거 아닌가요? 네, 제대로 두었으면 살아있던 모양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양패 모양을 좀 착각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 거의 나연 선수는 이기는 걸로 생각하고 네네. 갔을 것 같은데 지금 1대1이 나왔기 때문에 오더, 결과 어떤 식으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2대 0으로 이겨주리라 생각했는데 1대 1이 돼서 지금 재밌게 된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 팀 선수들이 남은 선수들이 강한 선수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겨주리라 생각됩니다. 몇 대 몇 정도 예상하세요? 4대 1로 이긴다면 가장 좋지만 그래도 3대 2로라도 이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 2 예상하시나요? 네. 그럼 3대 2를 간다면은 지금 1위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포스트 시즌은 문제가 없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고 네. 포스트 컴택 화이팅! 네, 보스코김 때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는 저쪽 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자, 여기 감독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물가정보팀의 한정진 감독님 잠시만요. 일어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어서시면은 더 잘생긴 게 나오셔서. 네. 지금 네. 방송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한국 물가정보 현재 팀 순위 5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국이잖아요. 네. 일단 오더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 4, 5지명이 저기 2, 3지명 사실상 뭐 최강에서 두 선수를 상대로 1승 1패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시작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남은 이제 그 시작이 좋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만 힘을 내면 저희가 승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박하민 선수가 네. 저쪽 팀 나연 선수 현재 승률 90%를 달리고 있는 9승 1패로 에이스를 잡았거든요. 네.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저희는 초반에 박하민 선수가 너무 불리해가지고 네. 저희는 바둑을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건우 선수 바둑을 보면서 그 바둑은 또 오히려 괜찮아가지고 네. 박건우 선수 바둑을 기대하면서 그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박건우 선수가 실수하는 그 타이밍에 또 나연 선수가 너무 큰 실수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박하민 선수가 이기게 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보지 않아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둑을 이제 검토를 하지 않아야 이기는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닌데요. 네. 네, 아무튼 다른 바둑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박하민 선수가 이렇게 홈런을 쳐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제 승리를 한다면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5할 이상 넘기는 게 일단 포스트 시즌 들어가는데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5승 5패인데 6승 5패가 된다면 일단 5할을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뭐 선수들도 의욕이 생길 거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물가정보팀 혹시 뭐 따로 모여서 트레이닝을 하거나 이런 시간을 또 갖고 있나요? 밥 먹으면서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요. 이게 감독님들 대부분 사실 기혼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혼이시잖아요. 혹시 앞으로의 그 결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 하셔가지고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끝나고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시즌 끝나고 보는 걸로.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정진 감독 만나봤고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그 검토실 오프 더 레코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